2026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기초연금 받고 계신가요? 올해는 이미 신청을 했다고 해서 혹은 지금 받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놓쳤다는 사례가 더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입에 떠먹여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자주 바뀌고 바뀐 기준을 각자가 알아서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판단, 아주 잠깐의 행동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최근 주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연금이 끊겼다는 사람, 괜찮을 줄 알고 했던 사소한 행동 때문에 탈락한 사람, 신청해 두었으니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확인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례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본인은 도와준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예전에도 문제 없었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고 넘겼는데 그 선택 하나로 결과가 바뀝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미리 짚어보고 괜히 불안해할 필요 없는 지점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점을 구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 손해가 생기는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해되도록 말씀드릴 겁니다. 중간에 영상을 끊어서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런 기초연금 관련 내용은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절대 손해는 안 보고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더 빛나는 내 인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기초연금을 잘 알고 계시면 1번, 잘 모르신다면 2번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은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제작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탈락과 지급 중단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바로 가족 통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이 문제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바로 탈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흔하게 겪습니다. 자녀가 집을 사거나 대출을 받아야 해서 통장 잔액이 잠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며칠만 넣어두었다가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애초에 본인 돈이었고 잠깐 맡긴 것이고 다시 돌아왔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건 가장 하기 쉽고 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의 이동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소득 재산 조사는 내 의도를 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돈의 흐름과 찍힌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사회보장 급여 판정 과정에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본인 명의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때 특정 시점에 큰 금액이 이동한 사실 자체가 포착되면 그 자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잠깐 넣어둔 돈이었다, 다시 돌려받았다 라는 설명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초연금 판정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변동이 발생하면 그 시점부터 자동 유지 상태가 아니라 확인 대상 상태로 전환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돈의 성격을 먼저 따지지 않고 우선 계산에 포함시킨 뒤 사후에 소명을 요구하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가족에게서 다시 돌려받은 돈은 근로소득이나 연금처럼 자동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미확정 유입 자금으로 취급되어 해당 월 소득 인정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명이 늦어지거나 조사 기준일과 겹치면 최종적으로 소득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지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보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바로 이 판정 절차의 순서 때문에 잠깐의 자금 이동이 실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러한 케이스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규 신청자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미 수급 중인 분들도 중간 점검이나 정기 확인 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자금 이동이 잘못 걸리게 되면 지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추후 재산 변동 소명 요청을 받거나 심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 사이 지급이 멈추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이 케이스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순합니다. 돈을 잠깐 옮겼다가 다시 돌려받는 행동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 통장에 찍히는 모든 입금 내역은 일단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기록으로 남는 순간 소득이 아니라는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기준 금액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나오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내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숫자 하나로 판단이 끝납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기준은 소득 인정액 기준선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이 더 높아져서 월 323만 원 이하입니다. 이 숫자는 대략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원이라도 초과하면 그 달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준을 잘 알고 반드시 선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나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요. 그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소득 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숫자가 아닙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같은 현금소득에 재산을 소득처럼 계산한 금액까지 모두 합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소득 인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재산은 기본적으로 2천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가구는 합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기준을 넘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기초연금을 잘 받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초연금은 숫자를 보는 제도입니다. 숫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보겠습니다. 통장에 돈만 없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거의 없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왜 탈락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통장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재산이 소득처럼 환산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금이 없어도 기준 숫자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착각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숫자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내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적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수령액이 늘어나거나 다른 재산 요소와 겹치면서 어느 순간 기준을 넘는 사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연금 받으라고 해서 받았더니 왜 끊느냐고 억울해하지만 사실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받게 되어서 기준 금액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지금까지 잘 받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 착각은 특히 위험합니다. 기초연금 기준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연도별로 바뀔 수 있고 조사 시점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문제 없었다는 경험은 현재 기준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들어선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김옥래 씨는 67세입니다. 몇 년 전부터 기초연금을 문제없이 받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소득도 없고 예금도 많지 않아 본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 직전에 통장 잔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며칠만 통장에 넣어두면 되고 대출이 실행되면 바로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옥래 씨는 고민하지 않고 이체해 주었습니다. 본인 돈이고 잠깐 맡기는 것이고 예전에도 이런 일로 문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자녀는 그 돈을 그대로 다시 돌려줍니다. 여기까지가 옥래 씨가 인식한 상황의 전부입니다. 돈은 다시 돌아왔고 본인 자산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옥래 씨는 주민센터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 금융 변동 사항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입니다. 이때 옥래 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미 돈은 돌려받았고 지금은 다른 곳으로 자금을 돌려 통장에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 기준에서 본 상황은 다릅니다. 조사 기준 시점에 옥래 씨 명의 통장에서 평소보다 큰 금액이 외부로 이동한 기록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판정 절차는 다시 시작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그 3천만 원이 소득인지 증여인지 일시 이동인지가 즉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은 미확정 자금 변동으로 분류됩니다. 이 상태에서 해당 월의 소득 인정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옥래 씨의 기존 소득 인정액은 기준선 근처에 있던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이 변동이 반영되면서 해당 월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옥래 씨의 기초연금은 다음 달부터 지급 보류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에 자녀에게 잠시 맡겼던 돈이었다는 소명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이미 몇 달치 연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옥래 씨는 너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연금은 숫자만을 봅니다.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은 기본적으로 모두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례는 큰 돈을 벌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탈세이나 판법과도 거리가 멉니다. 도와주려는 좋은 의도로 한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가 이렇게 손해를 보게 만든 겁니다. 이제부터는 앞에서 나온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금융 변동이 있었는지입니다. 큰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평소와 다른 규모의 입출금이 있었는지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보험 해지금, 만기 환급금, 목돈 이체, 일시금 수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재산의 총액입니다. 통장 하나만 보지 마시고 예금, 적금, 보험 해지 환급금, CMA, 증권 계좌까지 모두 합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기본 공제가 있다는 점만 기억하고 총액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재산의 형태 변화입니다. 현금이 줄고 다른 형태의 재산이 늘어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전세 보증금 인상, 보증금 형태의 계약 변경, 일시금으로 자산이 이동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가족과의 자금 흐름입니다. 빌려준 돈, 잠시 맡긴 돈, 대신 보관해준 돈이라도 기록이 남으면 변동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기준 시점 전후의 이동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연금 수령액 변화입니다. 원금을 받기 시작했거나 수령액이 조정된 시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요소와 합산되었을 때 기준을 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본인만 괜찮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부부 가구는 항상 합산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는 변동사항을 신고했는지 여부입니다. 변동이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는지 혹은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미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과 조사 시점이 어긋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점검해 보셨다면 앞선 사례들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불필요한 손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체크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독으로 보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반드시 같이 확인해야 할 제도들을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연결제도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그대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 수령액이 조정된 시점은 기초연금 기준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봐야 할 것은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산정과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발생했는데 기초연금만 확인하고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제도는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선택지이지만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접근하면 판단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상태, 거주 형태, 계산평가 방식은 기초연금 판정과 맞물려 작동합니다. 네 번째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입니다. 건강상태 변화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는 시점에 소득재산조사 범위가 다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각각 따로 존재하지만 행정 절차에서는 동시에 엮여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닥쳤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먼저 오늘 기준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입니다. 첫째, 기초연금은 월 소득 인정액 숫자로 판단됩니다. 단독 가구는 월 202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23만 원 기준선이며 이 기준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과 금융 변동이 함께 계산됩니다. 보험 해지금, 만기 환급금, 전세 보증금 변화처럼 생활 정리 과정에서 생긴 돈도 기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셋째, 판정은 시점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달, 한 번의 변동이 결과를 바꿀 수 있고 나중에 소명되더라도 그 사이의 공백은 손해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당장 5분 안에 할 수 있는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큰 금융 변동이 있었는지만이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보험 해지, 환급금, 목돈 이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재산 총액을 한 번에 확인해 보십시오. 통장 하나가 아니라 모든 금융계좌를 합산해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은 한 번 보고 끝낼 정보가 아니라 다음에 같은 선택 앞에 섰을 때 손해를 피하기 위한 기준으로 두고두고 보셔야 합니다. 더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더 빛나는 내 인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